자, 이제 우리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대학교 전공에 있던 내용이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내려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 파트가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아주 일부만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양자수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양자수 4가지만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하는 그 과정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제목은 일단은 오비탈의 전자 배치인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니? 원자의 현대적 모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보어 다음이죠. 보어 다음이지. 보어에서 뭐예요? 특정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 N은1, N은2, N은3. 이거를 우리는 양자수라 그래. 그 양자수 중에 첫 번째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주기를 나타내고 의미는 전자 껍질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양자수가 4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4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만 정리하자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양자수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양자를 우리 이렇게 퀀텀이라고, 퀀텀 넘버스 이렇게 얘기하죠. 양자수. 퀀텀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불연속이다 이런 뜻이야. 저 퀀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니? 그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그 대나무에 이 한 마디, 그 한 마디가 이건 퀀텀 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거기서 가져온 말이래, 어원이. 그래서 퀀텀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그냥 쭉쭉 자라더라는 거야, 대나무가. 그래서 띄엄띄엄 쭉쭉쭉 자라더라. 연속적으로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쭉쭉, 니네 실력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어느 순간에 쭉 커지는 거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야. 사실은 여기도 안에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다 계단식이다라는 거지. 다 불연속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양자수는 이런 개념입니다. 불연속의 개념이고 양자화라는 말이 어려운데 앞으로 양자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 양자수가 4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주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주양자수는 이렇게 스몰 n으로 표시할 거야. 그리고 얘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로 표기합니다. 1, 2, 3, 4, 짱짱짱짱 이렇게 된다. 자연수로 쓴다. 그러면 이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뭘 거냐? 자, 뭐라고요? 전자 껍질수다. 얘는 뭐 에너지 준이겠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주기율표상에서 주기를 의미한다. 주기율표에서 주기를 의미한다. 여기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보면 n이 1일 때를 우리는 화학에서는 K껍질이라고 그러고 전자껍질, L껍질, 얘를 갖다 M껍질, N껍질 이렇게 나타낸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지. 주양자수는 전자껍질수를 의미하고 주기를 의미한다. 주기율표에서 괄호줄이죠.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지. 1주기. 그래서 어떻게 되니? 우리 수소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있고 그 다음에 칼륨 있고 르비디움 있고 세슘 있죠. 프란슘 있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1주기, 2주기, 1주기는 껍데기가 하나 있고 2주기는 껍데기가 2개 있고 3주기는 껍데기가 3개 있고 4주기는 껍데기가 4개 있고 이런 의미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도 커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양자수다. 그 다음에 니네 이 주양자수와 관련된 게 나오는 게 이제 뭐 공식 같은 게 나오는데 어떤 애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최대 수용 전자수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뭐라 그러지? 그 전자 껍질에서 최대 수용 전자수는 2n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n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봐봐 K 껍질에서는
어떻게 돼? n이 1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껍데기에서 1 집어넣으면 최대 수용전자 2개야. L 껍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N2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최대 수용전자 수 얼마? 2, 4, 2, 8이죠.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 껍질에서는 최대 수용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N3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 3은 9A, 9, 28, 18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각 껍데기마다 2개, 8개, 18개, 뭐 여기는 4, 4, 16개, 32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니네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3D에 10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첫 번째는 2개죠? 2개잖아. 두 번째 껍데기에는 8개지? 8개잖아. 세 번째 껍데기에는 몇 개야? 18개지? 18개잖아. 이런 식인 거지. 아주 맥시멈으로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를 얘기할 때 이런 공식을 쓰게 된다. 그래서 한 껍데기에서 최대 수용 전자수를 쓰면 2n의 제곱이다. 그러면 그 최대 오비탈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비탈 하나당, 방 하나당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오비탈의 수는 n제곱이 된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취향자 수를 얘기할 때 공식처럼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적어 놓으세요. 한 껍데기에서 최대 수용 전자 수는 2n의 제곱이다. 그런데 오비탈엔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오비탈 수는 n제곱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오비탈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얘는 오비탈이 조금 이따 하겠지만 1s 하나고 2s도 하나고 2p는 오비탈이 3개짜리거든. 3s 하나고 3p가 3개짜리고 3d가 5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 개, n이 1이지. 1이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얘 하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오비탈이 몇 개 해야 돼? 2, 4죠. 4니까 여기 두 번째 껍데기 4개지. 오비탈이. 자, 그 다음에 3이면 몇 개 해야 돼? 9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지. 이렇게. 세 번째 껍데기에는 9개가 있더라. 여기에 2개씩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8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좀 적어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주양자수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부양자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방위양자수. 이렇게도 얘기해. 방위양자수는 우리 L로 표현하는데 L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n-1, n-2, 짱짱짱짱 0까지 표현한다. 이 표현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하나 뺀 거에서 쭉 0까지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부양자수, 방위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뭘 거냐? 얘는 오비탈의 종류예요. 또는 오비탈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얘도 역시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미들이 중요하다. 이 의미들이 중요하죠. 부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오비탈의 종류를 의미한다. 그럼 한번 써볼까? 자, L이라고 표현하는데 L이 이렇대. 그러니까 N에 딸려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인 N이 1일 때는 L이 뭐밖에 없어? 0뿐이 없잖아. N이 두 번째 껍데기인 2일 때는 L은 1도 있을 수 있고 0도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N이 3이다. 세 번째 껍데기에는 L이 2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을 수 있고 0도 있고. 이건 다분히 수학적인 그 식으로 풀어낸 거고 우리는 이제 화학에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화학에서 이게 L이 0이면 어떤 모양의 종류 또는 종류를 갖느냐 모양을 갖느냐. 이렇게 0일 때를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S오비탈이야. 우리 S오비탈은 구형입니다. 구형이면 방향성이 없어. 전방향으로 다 방향성이 없어요. 전방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에 1S, 두 번째 껍데기에 2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껍데기에 3S. 그래서 모든 껍데기에는 이 껍데기에는 전부 다 S오비탈은 다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1S, 2S, 3S가 시험 문제는 꼭 나옵니다.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핵이 여기 있으면 1S 오비탈은 이게 이제 전자구름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이게 1s야. 1s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바깥에도 확률은 있다 그랬어. 약 90% 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려요? 자, 여기가 R이고 반지름이고 핵으로부터 거리야. 여기가 이제 확률이야. 1s 그래프는 확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 핵이 0에서부터 핵으로부터 거리가 0에서부터 떨어진 특정한 거리에서 확률이 높더라는 거야. 어떤 특정한 거리 이 부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 방향에 상관없죠. 전 방향에 다 똑같이 같은 확률을 갖지. 이렇게 이걸 우리는 1s라고 한다. 그래프도 1s를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이번에는 ES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ES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니네 그 러시아 목각 인형 마추로슈카 알아? 그거 이렇게 하고 열면 그 안에 조그만 새끼 또 들어있고 또 열면 또 들어있지? 그거 생각해봐. 어떻게 생겼어? 안에 조그만 공이 하나 들어있고 자 3D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게 이제 3차원으로 보여야 된다. 니네한테는 원래 이 흰색이 안 보여야 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다.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ES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ES 모형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로 얘를 그려보면 여기 R이고 여기 확률을 그려보면 ES는 어떻게 그려져? 첫 번째 거는 조그맣고요. 확률이 두 번째 거가 크더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ES 그래프야.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거 이 노란색 쪽이 확률이 더 높아. 그리고 심지어는 요 사이에 있죠? 사이에 내가 지울게. 여기에는 확률이 0이야. 확률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확률이 0인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지. 여기를 우리는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노드라고 읽어. 확률이 0인 부분이 하나 있더라. 이게 ES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매칭 시켜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X, Y, Z축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S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3S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려보자고.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래? 색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안쪽에 하나 들어있고 자, 그 바깥에 또 하나가 들어있고 그 바깥에 하나가 또 들어있죠.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자,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3S 그래프야. 3S 그림이야. 그리고 사이에는 확률이 0인 부분이 존재해야 돼. 여기도 확률이 0인 부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3S.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여기 R에 대해서 확률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확률이 그림이 어떻게 되면 첫 번째 거 작고 두 번째 거 조금 크고 세 번째 게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드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더라는 거지. 노드가 2개 있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1S, 2S, 3S의 그림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곡선하고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이 S오비탈의 특징은 뭐가 없다? 구형이면서 방향성이 없더라.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X축이고 Y축이고 갖다 들이밀면 그냥 무조건 공이니까 공을 갖다 들이밀면 어느 면이든 다 닿잖아.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S오비탈은 아무하고나 결합할 수 있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소가 대표적인 S오비탈이야. 그래서 수소는 끝에 아무거나, 그래서 결합할이 하나인 거야. 수소는 아무하고나 결합하잖아. 이렇게 진해 헬륨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S오비탈입니다. 두 번째 P오비탈은 이게 P오비탈이야. 이게 P오비탈이야. 자, P오비탈은 얘는 R형형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이 있어. 얘도 R형형이니까 P오비탈. 자, 그런데 1P는 없어. 2P 붙어 있는 거야. 얘는 3P에 있는 거야. 그래서 P오비탈은 2P부터 있어. 2P, 3P, 4P 이런 식으로 간다.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R형형으로 생겼다. 여기가 핵이면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가 전자 구름이 이렇게
절구공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p 오비탈이다. 우린 얘를 갖다가 R형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방향성이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p 오비탈. 그래서 우리는 p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가 만약에 2p다. 얘가 만약에 2p 오비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2p 오비탈의 확률을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2p다. 좀 늘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3p다. 3p다 그러면 3s하고 같이 이제 비율이 이렇게 좀 크겠죠. 이런 모습으로 핵으로부터 거리야. 핵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높은 지점이 있더라. 확률이 높은 지점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3p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 2p는 2s하고 같이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p 오비탈은 그래서 R형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일 때 얘는 d 오비탈이야. 얘는 어떻게 생겼어? 클로버 모양이야.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방향성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오비탈은 얘 3d 오비탈 붙어 있어요. 4d, 3d부터 4d, 5d 이런 식으로. 2d 없어요. 3d 붙어 있어. d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전자구름이 이런 식으로 클로버 모양으로 있더라는 거지. 클로버요. 이거 d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방향성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요 가운데 센터가 핵이다. 요 가운데 센터가 핵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양자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부양자수는 뭐라고요? 오비탈의 종류, 모양. 그래서 부양자수가 L이 0이면 무조건 S오비탈이야. L이 0이면 S오비탈이야. S오비탈은 모든 껍데기에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L이 1이면 P오비탈이야. 1이면 P오비탈이야. 근데 두 번째 있는 P오비탈, 2P오비탈. 세 번째 있는 P오비탈, 3P오비탈. 2면 D오비탈인데 세 번째부터 나와. 3D오비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 양자수. ML 이렇게 나타나죠. ML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 값으로 정수로 표현한다. ML은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 정수값만 표시한다.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뭘 의미할 것인데 얘는 이제 뭐예요? 오비탈의 배향이라는, 니네 배향이란 말이 좀 어려워. 컨피그레이션 또는 뭐 배치되는 방향 이렇게 한번 해볼까? 방향의 의미야. 이게 좀 어려우면 이제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오비탈을 설명할 때 방으로 설명한다. 이거 그릴 때마다 이거 하나씩 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네모 박스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비탈 하나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오비탈 하나라고. 오비탈 하나를 간단하게 언제 구를 그리고 있어? 언제 R형을 그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방 하나씩 그리는 거야. 그 방 하나를 오비탈이라 그래. 그래서 오비탈의 방의 숫자 이렇게. 이걸 우리는 자기양자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이 빨간색 박스에다 이렇게 또 물결 무늬에 집어넣은 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봐봐. 여기 L이 0일 때 우린 이거 뭐라 그러지요? S오비탈이지. S오비탈이면 ML은 0뿐이 없죠. 수학적으로 표시한 거야. L이 1이면 ML은 마이너스 1, 0, 1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L이 2면 자기양자수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나죠. 얘는 3개지. 얘는 5개지. 1, 3, 5, 7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S오비탈이라거든. P오비탈이거든. D오비탈이야. 그래서 S오비탈은 방이 하나인 거야. P오비탈은 방을 3개로 연달아서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D오비탈은 방을 연달아서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5개 종류가 나왔는데 이렇게 5개라고 쓰는 거라고. F오비탈도 있어. L이 3인 거. 걔는 7개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배향이라 그랬지. S오비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는 것이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방향성이 있어.
PX도 있고 PY도 있고 PZ도 있어.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 있는 거야. 얘는 심지어 몰라도 되지만 DXY, DYZ, DXZ, D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D의 Z의 제곱 이런 거죠. 다 방향성이 있어. 사실 니네 몰라도 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S오비탈만 방향이 없는 거야. 얘네 다 방향성이 있어. 그러나 얘네들의 또 에너지는 또 같아요. 이렇게 같은 걸로 쓰는 건 에너지는 또 같아. 에너지는 같은 게 되게 균등해. 아무 데나 먼저 넣어도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뒤에서부터 넣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돼. 그래서 S오비탈은 방이 하나고 이 얘기야. P오비탈은 방이 연달아 3개고 D오비탈은 방이 연달아서 5개로 주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이렇게 쓴 거야. P오비탈 3개고 D오비탈은 방이 5개고. 이게 우리가 정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규칙이라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P오비탈 한번 해볼까? P오비탈은 어떤 방향을 갖느냐. 방향성을 고려를 합시다. 고려를 하면 뭐뭐 있다 그랬어. PX하고 PY하고 PZ가 에너지는 같은데 방향이 틀려. 어떤 방향이 틀릴 거냐면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라고 합시다. PX 방향은 어떻게 돼 있냐면 PX 오비탈은 이렇게 X축의 오비탈이 이렇게 P오비탈이 R형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야. 핵이 여기 센터면 얘를 우리는 PX라고 한다. 그럼 PY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PY요.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자 오비탈은 뭐라 그랬어? 90%가 존재할 확률이라 그랬죠. 발견될 확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Z는 어떻게 돼? Z축으로 이렇게 축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 함수야. 확률이 이렇게 되더라. 전자가 분포될 이게 얘가 PZ요. 얘 노란색이 PY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전자 하나씩 채우면 2개씩 채우면 되는 거야. 여기다 전자 2개씩 채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전자 2개씩 채우면 되는 것이지. 이거 할 때마다 언제 이걸 아령을 그리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간단하게 모식도로 3개 이렇게 그리자. 이게 P오비탈이다. 좀 자세히 쓰면 얘는 PX고 얘는 PY고 이건 PZ다. 아니 내 맘대로 여기 PZ 써도 돼. PX 쓰고 PY 써도 돼.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게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P오비탈이다. D오비탈은 이제 여기 뭐 굳이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면 XY축이 어디야? XY 평면이야. 이거 평면이거든. 이렇게 그리면 이해가 될까? 니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XY 평면이야. XY 평면 보여? 이 평면에 축이 아닌 축 사이에 오비탈이 이렇게 R형형으로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좀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바로 뒤에 XY 평면에 있는 오비탈이다. 여기에 전자 2개 들어있는 거야. 조금 그림이 좀 독특해서 그런데 DZ 제곱을 한번 해볼게. 여기 X고 Y고 Z란 말이야. 이거 DXZ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렇게 Z가 좀 커요. P오비탈처럼 크고 얘가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했어. 그래갖고 뱃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배 둘레 햄이 있어. 모양이 이상하게 재밌게 생겼어요. 도넛처럼 생긴 이런 걸 이렇게 두르고 있다. 이렇게 생긴 애가 PZ의 제곱이다. D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 저 배둘레 햄에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다. 근데 니네들한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D오비탈은 별로 중요하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자기 양자수. 그 다음에 네 번째. 4개의 양자수 하기로 스페인 양자수가 있어. 스페인 양자수는 MS라고 나타냈죠. 얘는 뿔마 2분의 1씩 있어. 그래서 보통 나타낼 땐 업하고 다운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비탈 하나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업 다운으로. 얘는 뭘 의미하냐면 빨간색 안 써줬네. 얘는 뭘 의미한다? 전자의 자전이다. 이 전자의 자전은 나중에
그 물질의 자성, 마그네티즘이죠.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 스핀 양자수는 이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핵이 있으면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전자가 도는데 여기를 확대해 볼게. 전자를 확대해 보면 전자가 이만하거든. 전자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도는 애도 있고 반대로 돌면서 하는 애도 있어. 이렇게 도는 애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반대로 도는 애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걸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업다운으로 표시하는 거야. 업을 플러스 2분의 1 한다 그러면 다운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시한다고. 그냥 표시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핀 양자수라고 그래. 스핀은 항상 업다운으로 표시하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4개의 양자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G양자수, 뭘 의미한다? 전자 껍질수. 그 다음 V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모양.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는 이게 공간상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X축에 있는 애는 X축하고만 반응할 거 아니야. Y축에 있는 애는 Y축하고만 반응한다고. Z축에 있는, 그러니까 수소라는 애는 아무 데나 붙을 수 있는 거야. 왜? 구형이기 때문에. 구형은 아무 데나 들어오면 결합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X축 방향으로 있는 애는 X축으로 들어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런 화학결합을 설명할 때 쓰는 그 이론에 쓰는 게 바로 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찍어놓고 정리 좀 해놔봐.